오늘이 7월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5번째 주는 이 최고위원회 연석 기회를 안 합니다만은 8월 15일 집회 부분과 8월 30일 창당 6주년 또 좀 현재 시도당 교육이 있어서 조금 힘들더라도 좀 휴가철이고 뭐 시도당 위원장님들 저한테 연락 오셔서 편하게 오실 분들은 오시고 안 오실 분은 안 오셔도 된다. 왜냐면 휴가철이라서 우리 중앙당도 지금 일부 반반 나누어서 휴가를 가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휴가를 이미 반납을 했고요. 교육 시간을 이렇게 잡을 때 뭐 이번 여름 휴가는 그냥 그 당원분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걸로 제일 기쁜 게 제가 시도당 가서 시도당 위원장님들 뵙고 당원분들 뵙는 게 저는 사실은 제일 기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당은 시도당 중심이다. 중앙당이 있으면은 각 시도당이 있고 그 시도당 중심으로 당이 이루어지고 또 교육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뭐 경남위원장님도 오셨지만은 경남에 우리 교육대도 경남위원장님 소개를 나름대로 존중을 한다고 뒤에 소개를 했는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좀 수정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어색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시도당 교육의 중심은 각 시도당이다. 그래서 각 시도당에 있는 당원 동지들이 기분 좋게 또 우리 중앙당이 시도당과 같이 한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또 각 시도당 별로 뭐 충청은 충남북 대전 이래 묶어서 하면 저는 편한데요. 또 그것도 각 지역에 제가 찾아가서 충남은 충남대로 대전은 대전대로 충북은 충북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당대표로서의 예의다. 저는 그렇게 봐서 가면은 또 그냥 올라오기 그래서 같이 다과라도 혹은 저녁이라도 같이 하면서 물론 각자 돈을 냅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6년 동안 이제 8월 30일이 창당 6주년이니까 이미 저희들은 6년이 지났죠. 창당준비위원회부터 시작해서 했으니까 이제 7년 차로 들어가는 정당의 모습이 조금은 그동안 많은 희생들을 동지들이 물적 그다음에 또는 마음적으로 또 행동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우파 정당이니까 행동을 참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한 분 한 분의 당원 동지들이 너무나 소중하다. 6년 7년을 같이 해보면은 왜 당원 한 분 한 분이 소중한가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당원 한 분한테도 함부로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6, 7년 동안 그분들의 그 아픔 투쟁의 과정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지역 가서 제가 만나보면은 그분들이 아직도 우리 동지들하고 변함없이 각 시도당에 있으면서 열심히 당 활동을 해주시는데 원래 선배님 뵈면 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고 이제 우리 공화당이 6년 7년 가면은 세대 교체를 통해서 이제 제2의 우리 공화당의 전성기를 맞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국민의힘이 오만하다 또 무능하다 무책임하다.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 이탈이 대통령 선거 기준으로 따지면은 10% 정도 이탈을 한 거예요. 민주당도 대통령 선거 기준으로 따면 한 15% 정도가 이탈했어요. 그래서 무당층이 40% 가까이 됩니다. 지금 뭐 무당층이 39%
갤럽 조사로 따지면 31%. 그래서 무당층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또 유승민과 같은 그러한 때만 되면은 자기 정치를 위해서 고개를 드는 사람들한테는 또 유혹이 그런 요소들이 되겠죠. 우리 공화당이 강서구청장 후보를 또 지금 후보 중에서는 저는 제일 가장 경력도 있고 경험도 많고 또 능력이나 인간미에 있어서도 가장 훌륭한 분을 저희들이 추천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사선 구의원 하시고 그 의회 의장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당하게 홍보를 많이 해서 당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서구에서 얼마나 국민의힘이 개판을 쳐놨으면은 국회의원 한 사람 없는 상황이 됐겠습니까? 그나마 구청장 한 사람 또 만들어 놓으니까 법의 잣대를 고무줄 잣대를 갖다 대 가지고 또 보궐선거가 나오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또 국민의힘으로 봐서는 뭐 자기들로 봐서는 질 것 같은 선거다. 명분은 우리가 어쨌든 뭐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가 이런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후보자를 내지기가 힘들다 이런 뭐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좌우면 없이 우리 후보가 가장 능력면에나 또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분을 내세웠기 때문에 인물론으로 또 우리 공화당이 그동안 걸어왔던 깨끗한 이미지 또 행동하는 또 서민을 위한 정당 우리가 했던 그러한 이미지들을 이제 국민들한테 강서구민들한테 좀 전달을 해야 된다. 선배님들이 걱정하시는 세대교체 부분은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목표했던 100만 표를 얻는다면은 젊은 사람들은 신선한 우리 공화당으로 대거 몰려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뭐 기득권 양당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다 알아요. 또 기대할 것도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우리보다 훨씬 더 젊은 청년들의 생각 또 30, 40대들의 생각이 많이 겹쳐 있다. 이제는 양당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굉장히 이제는 폐해 정도 됐지 않느냐. 그래서 보수정당의 국민의힘의 대안 세력으로 우리 공화당에 좀 관심을 가지고 가게 되면은 저는 총선에서 여러가지 환경적인 변화라든지 우리 공화당에 더 씌워진 잘못된 이미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면서 요즘 홍보관 하는 거 보면은 홍보관에서 입당이 일반 책임당원 입당이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를 보더라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 우리 공화당이 뭐 선거가 누구는 또 뭐 이번 총선에서 또 안 되면은 이제 우리 공화당 문 닫아야 된다. 그런 막말들을 금방지게 하지 마시어요. 우리 공화당이 그렇게 뭐 일어났다 사라졌다 그런 정당이 아니라 6년 7년을 투쟁을 하면서 오로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만을 위한 그러한 정당의 행태를 취하고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서 자기 개인적인 생각들을 함부로 남발하면서 선동하고 그런 모습들은 옳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8월 15일 집회 총력을 좀 하자. 물론 그 총력의 기준은 뭐 중앙당은 물론이지만 각 시도당에서 좀 더 많은 분들이 8월 15일 날 참석을 해서 소위 민노총 정교조 진보당 간첩 연루 의혹에 대한 규탄 또 해체 촉구 또 무능 무책임한 국민의힘 부패한 민주당에 대한 규탄 이런 중심으로 이번 8.15 집회는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애국 국민들이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8.15 집회에 참석을 해서 살아있는 국민이 지금 정치적인 중산층이라 그랬죠. 저는 표현을 그랬었죠. 자유의식이 살아있고 비판의식이 살아있고
또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많은 자유파 국민들이 나오셔서 지금 힘들어하는 여러 사항들을 우리가 규탄하고 또 그들의 체제의 침탈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막아내는데 전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30일이 창당 6주년입니다. 8월 30일은 이제 강서구에서 저희들 창당 6주년 행사를 할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8월 15일 전에 구체적으로 행사 장소라든지 이런 걸 정하겠습니다. 별도 창당 6주년 세미나와 겸해서 창당 6주년 행사를 할 생각이고요. 그날 오전에는 강서구청장 후보 선거 사무실 개소식을 그날 오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9월달은 9월 16일 태극기 집회를 잡았습니다. 9월 16일 날 대구 집회를 예정하고 있고, 우리가 대구 집회를 하면서 저는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 그 다음에 다부동 이번에 이승만 대통령, 트루만 대통령 동상, 또 백선엽 장군 동상 다 개막식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동지들이 내려오시면서 박정희 대통령 각하 생가 가서 참배하고, 그리고 다부동 전적 거기에서 전적지에서 그런 행사를 잠깐 하고, 그리고 집회를 하는 걸로. 뭐 집회는 대구 신청사 이전이 제지역구의 중대한 문제고 해서 신청사 부지 앞에서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8월 15일 지나서 구체적인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 8.15 집회 관련해서 현수막이 한 1000장 정도 보냈습니다. 대구나 대전에 이렇게 광역시 쪽에는 현수막이 모자라지 않지만은 경북이나 경남 이쪽은 군단이 하나 붙이기도 힘든 상황이라서 현수막을 조금 더 추가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현수막 한 장 한 장 붙여주신 우리 동지들께 저는 정말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의 우리가 전국의 많은 국민들이 우리 공화당 현수막은 저렇게 전국 방방곡곡에 잘 붙이고 있다. 다 여러분들이 자원봉사해서 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의 재정으로 붙이는 비용까지 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동지분들이 자원봉사로서 현수막을 전국에 붙여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현수막 배당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약속대로 8월 1일 전에 현수막을 다 보내드렸으니까 현수막 개첩도 빠른 시간에 해주시고, 지난 7월달 현수막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철거를 해서 한 1000장 정도 우리가 붙이면 또 많은 현수막이 있으니까 철거할 수 있는 거는 좀 철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예천 수해 지역을 저희들이 다녀왔는데 그날따라 한 36.5도 37도 가까이 지열하니까 훨씬 더 올라가서 많이 힘들었습니다만은 그날 참석해 주신 100여 분의 동지들께 몸을 아끼지 않고 봉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그러한 봉사에 대한 여러 가지 또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동지들 한 분 한 분이 정성으로 이렇게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당대표로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화당은 국민이 어려워하는 그러한 지역, 또 국민이 힘들어하는 그러한 지역에 가서 국민과 함께하는, 지난 팬데믹 때 재래시장, 전통시장이 어렵다 해서 전국에 100여 군데의 전통시장 저희들 장보기 행사를 했듯이 우리는 항상 어려운 국민들과 함께 같이
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공화당이 지향하는 것은 어려운 국민과 함께 서민정당을 표방하고 정치권에서 어려운 국민을 이용만 했지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아픔과 고통과 또 삶을 같이 해주는 정당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저는 정치혁명이라 보고 정당혁명이라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예천 봉사활동에도 많은 또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활동해 주신 데 대해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 방송 나가도 음해하는 사람 있더라고. 이경섭 씨 좀 조심하세요. 서울시당에서도 해당 관련해서 윤리위원회 열어서 빨리 조치를 해주시고 제가 공개적으로 이름을 거론한 겁니다. 음해하는 데 대한 법적 조치 준비가 다 끝났으니까 법원 가서 해명을 하든 말든 해주기를 바랍니다. 각 시도당에서 뭐 터무니없는 음해하고 또 뭐 경선 이후에 뭐 제가 뭐 강형수기한테 당을 팔아먹었다고 했는 그런 허위사실 유포한 사람들 법적 조치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제가 그런 것이 되잖아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는가까지 제가 다 이제 아는데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들 그리고 우리 공화당은 공당입니다. 공당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하면은 중대범죄가 된다는 것도 제대로 아셔야 된다. 이런저런 거 가지고 선관위에다가 이런저런 고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허위사실을 가지고 하면은 그것은 그 소위 무고죄로 다 걸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당이 얼마나 움직이기 시작하면 무섭다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우리 공화당이나 저 조원진이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과거 동지로서 용서도 하고 이해도 하고 했지만은 이제는 안 되겠더라고요. 저한테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한 사람들 캡처를 다 하고 지금 오늘 좀 제가 이름을 밝히잖아요. 당당하면은 법원 가서 검찰에 가서 여러분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특별히 법률팀에 변호사 쪽에다가 특별히 제가 협조 요청을 했고 더 이상 용서는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거짓으로 그렇게 살면은 안 됩니다. 알지 못한 내용이 있으면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는 듯이 그렇게들 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는 동지라는 생각에 참고 견뎌줬지만은 그렇게는 안 됩니다. 마지막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필요하면은 음해하는 사람 한 사람 우리 공화당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은 다 이름 공개하겠습니다. 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당원들한테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또 일반 당원 있으면서 돈 한 푼 내지 않으면서 당비 내지 말다고 선동하는 사람이 7년 동안 6년 동안 돈 한 푼 안 내면서 당비 내지 말다고 선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짓이잖아요. 자기는 우리 당에 돈 한 푼 안 내면서 당비 내지 말자고 그런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용서를 하면 되겠습니까? 왜냐 그러면은 우리 동지들의 마음이 변함없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아침 방송부터 진실과 정의인가 뭐라 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우리가 그 사람 인적사항을 몰라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거짓 선동하지 마세요. 한 군데가 아니에요. 몇 군데 지금 고발 조치를 더 할 겁니다. 지금 제가 공개적으로 했는데도 또다시 그런 행동하면은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에 있다 나간 사람들도
뭐 여러분들이 뭐 이런저런 고발하는 거 좋은데 다 무고죄로 다 걸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무고를 걸린다는 거 여러분들 스스로가 더 잘 압니다. 우리가 공화당이 지난 6년 넘어 이제 창당 6주년이니까 7년 차에 들어가면서 돈의 문제 없습니다. 또 다른 도덕적인 문제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저를 고발만 하면 다 기소했어요.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제가 이기는 겁니다. 왜? 당당하니까요. 우리 공화당 여기 있는 분들 저를 비롯해서 지도부나 시도당 위원장님들 또 6년 7년 같이 했던 분들 다 당당합니다. 자기 뭘 챙기기 위해서 여기에 나온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 팔아가지고 뭘 하겠다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거죠. 진실은 밝혀야 되는 거고 불의에 대해서는 저항을 해야 되고 불의에 대해서 저항 못하고 거짓에 굴종하고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있을 때 말 한마디 안 하고 지금도 탄핵이 잘못됐다고 한마디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올바른 박근혜 대통령 사람들이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또 반란에 가까운 탄핵 배신 세력들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또 이 상황들이 어떤 상황으로 전개되는가. 지금 윤석열 정부는 뭐 대법원장 후보로 헌법재판소 강일원까지 대법원장 후보로 얘기한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강일원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 그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오늘 얘기가 나온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의 눈높이라는 게 뭡니까? 50억 돈 처먹을 넣는 놈 처먹을 낳고 준비했던 놈들 그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는 게 국민의 눈높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의 검찰이나 지금의 경찰 못하면은 특검을 해야죠. 50억 그러면 특검하자는 게 뭐 잘못된 건가요? 그게 반윤석열 노선인가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 이재명에 대한 확실한 특검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래 질질질 끌어가지고 다음 총선 끝나면 다 덮을 상황들을 하지 말고 특검을 통해서 다 밝히자는 거 아닙니까? 권순일이는 재판거래 의혹이 뭔지 또 박영수는 어떻게 해서 그 많은 혜택의 자리를 있었는지 또 하나는 민주당이 양평 서울간 고속도로에 대해서 국정조사하자. 우리 조원진이나 우리 공화당이 뭐 민주당 따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조 9천억이라는 예타 예비타당성 검토를 끝낸 사업을 장관 한 사람이 취소시켜버리는 무효화시켜버리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럼 국정조사를 해야죠. 국정조사를 해서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 됐는지를 밝히라는 게 국민의 뜻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대한 국책사업을 어떻게 장관 한 사람이 무효화를 시킬 수 있었느냐. 지금 말대로 원희룡 장관이 옳은지 좌파들이 생각하는 게 맞는지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잖아요. 우리 공화당의 길이 그런 겁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정조사를 하라는 국민들이 훨씬 많고 50억 도둑놈들 특검하라는 국민들이 훨씬 많으니까 우리는 국민의 뜻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공화당 답다 이렇게 보는 거고 앞으로도 우리 공화당의 길은 우리 공화당의 길을 가는 겁니다. 뭐 우리가 국민의힘 우리 쳐다보지도 않는 국민의힘을 왜 쳐다보고 있습니까? 유영하 변호사는 국민의힘 당원이에요. 유영하 변호사하고 우리 공화당하고 자꾸 연관시키지 마시라고. 그러고 그 얘기했는데 뭐 저는 아무 의미도 없다 봐요. 왜요? 제가 만나는 친박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을 이용해서 뭐 하겠다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다 대통령 건강 걱정하고 그런 거지. 누가 대통령을 이용해가지고 뭐 하겠다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공화당 동지들도 마찬가지. 지금 강서구청장 나가 있는 이명호 우리 최고위원님도 그런 생각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그 불법 거짓 선동 조작 음모에 의한 거짓 탄핵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는 거고, 그것이 거짓 불법이기 때문에 원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탄핵의 역사를 그 누구도 덮을 수 없다. 그러면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그러면 이 탄핵의 불의를 덮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대통령께서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다고 얘기했지 그 외에 말 한마디 안 하셨다고, 탄핵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분의 말을 믿는 거고 그분의 뜻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이 당당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6년 7년 우리 공화당을 잘 모르고 또 우리 공화당에 후원금도 많이 모이니까 무슨 돈이나 주는가 싶어서 왔던 사람들 다 갔습니다. 그리고 뭔가 수석수석 해가지고 자기 패거리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 다 갔어요. 오래 못 가더라고. 자기 패거리 정치하고 자기 세모아가 꾸닥꾸닥 하는 사람들 결국은 못 건드리더라고. 왜?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그 간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6년 7년을 진짜 불의의 세력들하고 싸웠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고 조금이라도 도덕적인 문제가 있으면 가차없이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비판은 수용하되 비난, 허위사실 가지고 비난하는 것은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분탕이죠, 분탕. 그래서 이런 분탕 세력에 대해서도 이제는 당에서 단호하게 참을 만큼 참은 것 같아요. 단호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당대표지만은 제가 카톡이나 이런 글 안 씁니다. 왜 안 쓰시는지 아세요? 예. 저도 인간이니까 기분 나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글을 안 쓰는 이유는 제가 당대표이기 때문에 모든 기는 열어놓겠다. 단지 하나, 제가 말하는 입장은 이 연석회의에서 말을 다 하는 겁니다. 연석회의에서. 연석회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게, 이 연석회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하고, 또 당원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풀어드리고, 또 당원들이 힘들어하면은 격려하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다시 한 번 더 정립하고, 이번에 교육하면서 부산, 울산, 경남 제일 먼저 하는 데가 제일 힘듭니다. 부산, 울산, 경남, 서울. 서울은 사실은 서울하고 경기는 제가 날짜를 제가 잡았잖아요. 토요일날 해달라. 경기도 토요일날 해달라. 왜? 가장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그렇게 먼저 앞에서 교육에 동참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분들께, 특히 부울경 서울시도당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고도 아직 9개가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삼복도에 뭐 하는 짓이냐고 할 거예요. 근데 시간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가 8월달 달력을 오늘 최고위원회면서 8월달 달력 보니까 8월 10일까지는 교육이고, 그 다음에 8월 15일 집회 있죠. 8월 30일날 창당대회 있죠. 그리고 9월 넘어가면은 또 9월 우리가 해야 될 이제 선거 7개월 6개월 남은 180일 준비해야 되죠. 그때부터는 선거체제로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언제 교육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무리하더라도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힘들지만은 무리하더라도 교육을 날짜를 저는 뭐 힘 안 들겠어요. 하루도 안 못 쉬는데 그래도 각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한 분이라도 더 모셔서 하려고 그렇게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당대표로서 다시 한 번 더 감사함의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 코로나가 또 창궐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코로나가 25만 명, 지난 한 주 동안 그저께 하루 동안 4만 6천 명 코로나가. 그래서 이 코로나가 힘은 약해졌다 하더라도
우리 저 심세별 양도 코로나 걸려서 고생을 했죠. 우리 당의 중앙당직자 분들 중에서도 코로나 걸린 분이 몇 분 있어요. 뭐 사모님이 걸린 분도 있고, 구상모위원장 오늘 못 온 것도 그 사모님이 코로나 걸리셔서 오늘 참석을 못 했는데, 아무튼 이 코로나가 여러분들 약해졌다 하더라도 전파력이 있으니까, 전파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각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마스크를 쓰시고요. 또 옆에 누가 같이 버스를 타든지 옆에 있는데 계속 기침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마스크 항상 갖고 있다가 마스크 꼭 쓰세요. 그래야지 되지. 또 뭐 코로나 걸리면은 이런 회의나 집회 오는 게 좀 깨름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요즘은 뭐 코로나 걸리도 회사도 다 간다 하더라고요. 그냥 회사 가서 뭐 이렇게 일도 하는데, 그래도 이 여름에 코로나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제 여름이 지나면은 코로나가 되게 많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온도가 이렇게 높은데도 코로나가 지금 전염이 하루에 뭐 45,000, 5만 명 가까이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좀 더 우리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마스크는 항상 갖고 다니시면서 대비를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주,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제가 일정을 보니까 대전 기대가 됩니다. 대전 사무실도 이전하셔서 대전, 충남, 충북, 인천, 경기 이렇게 5일간 계속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대구, 경북, 강원 이렇게 화수목 이렇게 하면은 이제 교육원 1차 교육원 다 끝나면은 8.15 지나서 8월 30일 날 창당대회 마치면은 여러분 9, 10, 11, 12, 1, 2, 3 7개월 남거든요. 그러면은 총선 대비해야 되죠. 또 10월 11일이죠. 우리 강서구청장 선거 11일 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별로 없어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나름대로 전반적인 이제 총선 구도를 좀 짜고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항들은 어떻게 좀 준비해 갈 거냐. 뭐 공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기초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하지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대국민 홍보 활동을 해 나갈 거냐. 그런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제가 지금 교육하면서 드리는 말씀은 이제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우리가 사회혁명, 진실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 그 다음에 깨끗하고 또 책임감 있고 무능하지 않고 무책임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은 그러한 정치, 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혁명과 정치혁명 두 바퀴로 우리 공화당에 나아가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6년간 그 길을 간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는 선거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그러한 표를 받아내고, 또 그것이 여러가지 정황상 지금 양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다가가고, 또 서로 좋은 소리 해도요, 좋은 소리 해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에서 얘기했죠. 지금 홍준표나 유승민이 저 난리하는 거지. 이제 그 사람들 시간이 끝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 시간이. 그러니까 어떻게든 창당을 새로 하든 신당을 만들든, 유승민은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만들어 꿈틀꿈틀 하면서 또 앞에는 개혁이라는 글자를 걸고 또 할 거예요. 가짜 개혁입니다. 가짜 개혁.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개혁이다. 근데 우리 공화당은 이 소위 말하는 소시민들이 모인 정당이에요. 소시민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6년간 하면서 많은 비판과 많은 교육과 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이미 우리는 우파의 이념 정당화가 된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올바른 자유의 목소리, 올바른 인권의 목소리,
올바른 이 사회의 올바른 정의의 목소리를 내는 정당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들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 공화당에 대한 인식도 그렇고 조금만 더 우리가 계기가 있을 거예요. 어떤 계기가 되면은 국민의힘의 견제 대안 세력으로 우리 공화당을 밀자 이런 상황들을 올 수 있도록 당원 한 분 한 분이 말하는데 또 하나는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유영아 문제나 대통령 문제 제가 할게요.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숙하게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알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자 판단해서 너무 많이 안 나가면 좋겠다. 물론 뭐 섭섭한 면도 있고 뭐 그런 분들이 1차적으로 대통령께서 사면에서 나오셔가지고 사저가서 그 발언 때문에 우리 공화당에 굉장히 열심히 했던 분들이 좀 이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화당 당적은 그대로 다 갖고 계신데 그런 조금 서운한 면 이런 게 있어서 이탈이 있었지만은 그분들이 지금도 우리 공화당 당적을 가지고 우리 공화당하고는 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문제 그 문제는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적정한 시점에서 적정하게 저는 뭐 들었던 얘기를 또 제가 판단하는 얘기들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뭐 다른 말씀 없으시면은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 뭐 특히 그 우리 4개 지역 매를 먼저 맞으셨는데 교육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저는 한 가지 기쁜 것은 교육하면서 당원분들의 그 눈을 제가 보고 그분들의 눈을 맞추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었고 또 제 한마디 한마디를 딱 눈을 보시면서 보셔서 우리 동지들은 다 여러분들이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해도 부족한 면이 있고 또 잘하는 면이 있는 반면에 못하는 면도 있으니까 동지로서 감싸주고 당대표를 보듯이 여러분들이 동지들도 그런 눈으로 그런 마음으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서구청장 선거가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9월 28일부터 이제 본격 선거가 들어가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행사 같은 것도 강서구청에 가서 좀 하자. 강서구 지역에 가서 그런 뭐 특히 여성분들 뭐 미장원도 좀 그거 가시고 또 우리 남자분들도 저녁 먹고 이럴 때는 강서구 근방에 가서 좀 드시고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광고가 우리가 8월 15일 날 문화일보 전면 광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 전면 하려고 했는데 3천만원 달라고 해서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조선일보는 하단 광고 문화일보는 전면 광고 시안이 나왔으니까 다 나왔어요? 시안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좀 그 이번에 교육할 때 그 안을 다 나눠주니까 8월 15일 날 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셔야 되는가 우리가 강의해야 돼요. 지난번 집회 때도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집회에 오지도 않은 사람들이 뭐 사람이 안 왔니까 하는데 뭐 그 와보면 다 알아요. 8월 15일 날은 우리 스스로가 강해지면 됩니다. 자강이라고 그러죠. 우리 스스로 강해질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서울시당 위원장님부터 한 말씀 하시죠. 눌렀어요? 요걸로 하세요. 안 들립니다. 이거 나중에 수리 좀 해야 되겠더라. 저 마이크. 안녕하세요. 서울시당 위원장 박욱입니다. 저희 서울시당은 그 다음 달 8월 15일 날 태극기 집회에 대비해서 몇 가지 현재 추진 과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첫 번째는 일단 5개 광역권, 그다음에 25개 지역구를 중심으로
지금 조직 역량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여기 이제 당대표님의 교육비 간담회 끝난 후 저희들은 저녁에 친목 시간을 가지면서 간곡하게 부탁을 올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 홍보 활동 중에서도 이쪽에 소셜 미디어를 통한 그냥 각 당원님들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8월 15일 날 최대한 애국 동지들이 그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태극기 집회 당일 날 홍보센터를 설치하고 우리 공화당 홍보와 동시에 지금 더운 날씨를 대비해서 뭐 냉수, 냉커피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우리 서울시당은 그 이제 중앙당의 지침에 따라서 그 당원들이 일치에 단결해서 우리 공화당의 당시의 확장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15일 날 그 태극기 집회에 대한 공지가 중앙당에서 나오면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그 8월 15일에 많은 분들이 한번 나오자 하는 얘기는 요즘 분위기가 좀 어수선한데 우리 공화당이 이렇게 뭉쳐 있고 우리 공화당이 총선을 대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막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많이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그 경기도당은 교육에 뭐 몇백 명 온다면서요? 제가 생각날 때마다 그때그때 한 말씀 드리면은 이번 8.15 유경수 여사님 추모제는 우리는 별도로 합니다. 앞으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님에 대한 추모제는 별도로 하는데 왜 그랬느냐? 그동안에 그 주최하는 쪽에서 내세운 연사들이 다 배신했잖아요. 우리가 앉아서 그 인원의 3분의 2는 우리 공화당 사람들인데 우리가 거기 앉아가지고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얘기들을 듣고 앉아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뭐 지난번에 내가 그 이승만 대통령 재단에다가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가서 그런 정체성도 불분명한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듣고 앉아있어도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당이니까 이제 그 세 분에 대한 행사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정당에서 주최로 해서 별도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저는 제가 국회의원 되고 한 번도 박정희 대통령 각하 서거일이나 탄신일 또 유경수 여사님 서거 탄신일에 한 번도 안 지킨 적이 없고 다른 사람 다 도망가서 국회의원 저 혼자 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추모하는 날 국회의원 저 혼자 앉아있던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지킬까봐 아예 현충원 안 온 대부분도 국회의원들 안 왔습니다. 저 혼자 현충원 대통령께 약속 드린 대로 저 혼자 국회의원으로 저 혼자 지키고 앉아있었어요. 그것이 올바른 거 아닌가요? 시류에 따라서 영웅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일조차 탄신일조차 눈치 보면서 지키는 그 자들이 옳은가요? 당당하게 대통령께 약속드린 대로 당당하게 묘소를 지키고 대통령 나오셨으니까 제가 그런 거야. 이제는 그 껍데기 그 굴종하던 당신들이 잘 좀 모셔라 이제. 우리 공화당은 지금도 더 당당하게 세 분에 대한 애를 다 갖추겠다. 그래서 9월 16일 날 9월달 집회할 때 대구 집회잖아요. 집회할 때 좀 일찍 움직여서 구미생가 참배하고 다부동 이번에 이승만 대통령, 트루만 대통령 또 백선엽 장군 동상 개막식 다 했잖아요. 우리 다부동 행사를 하고
여러분 백성엽 장군 그 대전 안장식 할 때 다 도망갔잖아요. 우리만 남아가지고 좌파들하고 싸웠잖아요. 좌파들이 그때 안장 못하게 한다고 난리할 때 우리 공화당이 몇백 명이 가가지고 그것을 현장에서 막고 그게 좌파들이 보더니 놀래가 다 도망가 버리고 우리가 지킨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백성엽 장군 어떻다 저떻다 난리하죠. 이승만 대통령 좌파들이 묘를 파내자고 할 때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끝까지 싸우고 지켰다니까. 박근혜 대통령 사랑합니다 떠들어가 있던 놈들 청와대에서 같이 있던 그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감옥 가 계실 때 한 명도 현직 국회의원 한 명도 현충원에 박정희 대통령 각하 묘소에 안 왔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어요. 나쁜 놈들이라고. 대통령께서 감옥 가 계실 때 우리 공화당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럴수록 우리가 더 모이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유경수 여사님 8월 15일 날이나 10월 26일 날이나 이때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더 모인 거예요. 전부 다. 대통령께서 내가 감옥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안 모였다. 그런 얘기를 유영화가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라 이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도망갈 때 우리 공화당이 몇 년간을 유경수 여사님 생가를 찾아가서 탄신제 때 축하해드리고 전부 다 도망갔을 때 박정희 대통령 각하 100주년 우표 좌파 눈치 본다고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 우리 공화당이 그래서는 안 된다. 영웅 시대의 영웅인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100주년 우표를 우리가 못 해드리면은 우리가 얼마나 나쁜 놈이 되겠느냐. 이래가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모여가지고 국회에서 100주년 우표 발행하고 사진전 그때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 사진전을 우리가 국회에서 일주일간 했습니다. 일주일간. 와서 난리들하고 좌파 언론들 와서 손가락질하고 난리해도 우리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거기에 감동해가지고 외국에 있는 많은 동지들이 우리 공화당 그때 대한애국당이죠. 대한애국당을 대거 들어옵니다. 왜? 그 방송을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저리 어려운데 박정희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는 정당이 있구나.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에요. 그것이. 대통령 감옥 계실 때 현충원 참배하는데 사람 적으면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이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새벽밥 먹고 경남에서 새벽밥 먹고 올라가지고 그 전부 모여있었잖아요. 우리 소개 하나 안 해주는데도 우리 소개 하나 안 해주는데도 우리가 다 인원은 우리가 다 동원하고 행사는 이상한 사람 연설 다 시키고 할 때도 우리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자리를 지켰던 것이 우리 공화당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옳지 않습니까? 대통령 발의를 누가 하는 거예요? 유경수 여사님 생각 갔을 때 여러분들 기억합니까? 예산 안 줘가지고 군청 문화회관에서 행사하다가 예산 안 줘가지고 저희들한테 SOS 와가지고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 좀 와달라고. 우리는 유경수 여사님 탄신제 무조건 갑니다. 우리가 행사를 해야지. 우리가 다 도망가고 군이고 원룸 다 도망가쁘고 우리가 행사해가지고 혹여 박근혜 대통령 마음 다칠까봐 전국에 있는 사람이 1000여 명이 모여가지고 행사하고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 지금까지 했던 일 아닙니까? 그 애국심이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마음 조금이라도 감옥 계시는데 마음 조금이라도 상할까봐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모시고 가서 사람이 없었잖아요.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다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와야 된다. 해가 버스 10대씩 올라와가지고 자리 메워가면서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까 우리가? 우리 생색 낸 적도 없어요. 대통령 3년대가 나오니까 그때부터 정치인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거기서 화가 나서 한마디 했잖아요. 대통령 감옥 가실 때 당신들 뭐 했냐고. 다 도망가고 말이야. 배지 단 사람, 좋은 짓 한 사람 딱 한 사람. 그래서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그만큼 위대하다는 것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올바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박정희 대통령 탄신제에 왜 못 갈 이유가 뭐가 있고 박정희 대통령 10월 26일 날 뭘 눈치 본다고 정치인한 놈 한 놈도 안 옵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거기 가서 당당하게 박정희 대통령 추모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안 되겠구나. 그래서 1박 2일 추모를 한 겁니다. 1박 2일.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 계시지만은 박정희 대통령 영웅 박정희 대통령의 추모를 이런 식으로 초라하게 해서는 안 된다. 더 당당하게 하자. 이래가지고 광화문에다가 지금 광화문 공원 생기기 전에 거기다가 많은 동지들이 모여가지고 1박 2일 박정희 대통령 추모제를 공개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다 도망갔을 때. 우리는 더 당당하게 국민들한테 더 당당하게 살아있음을 보이자. 힘들 때일수록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지키자. 이승만 대통령 지키자.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일반 정치인들 같이 시류에 딸려가지고 대통령 감옥에 있으니까 찍힐까봐 얼굴도 안 비치고 내가 전화해가 니 왜 안 왔어? 이러면 형님 저 아침에 금방 갔다 이놈의 새끼 아침에 갔다 온 게 말이 되냐? 공식 행사에 외롭게 내 혼자 딱 앉아가지고 외롭게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렇게 이뻐하던 그런 자들 한 명도 안 오더라. 한 명도. 그것은 정의롭지 못한 겁니다. 그것은 죄 없는 대통령이 감옥 가 있는데 왜 당당하지 못하냐고. 당당해야죠. 당당해야지. 그렇게 우리가 6년이 지나고 7년 차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어떤 흔들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우리는 더 당당하게 광화문에다가 박정희 대통령 각하 추모 행사를 1박 2일로 추모 행사를 더 당당하게 치르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당당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박종문 위원장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 말씀 끼어들었습니다. 힘이 얼마나 센지 책상 다 부서지겠다. 우리 경기도에 성남 모란시장이 토목관이 있는데 거기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제가 한 2번 참석했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 지금 오게 되는데 그 뭐 계속 홍보관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조금 확장성이 없고 나름대로 뭐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많은데 거기다가 매주 장날 5일장이니까 장날 토요일 일요일 그때 우리가 조금 사진전이 예를 들어 한 20매나 20카트나 요 정도 해갖고 사진 그 뭐 중앙당에서 경기도당에서 원하면은 적극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성남시장 성남보란시장 거기 그 홍보관 그때 서명되죠. 그 몇 번 참석도 하고 이랬는데 그거는 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드릴게요. 네, 날짜를 정해 주십시오. 네,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 한번 해보게 되고 네. 사실 제가 어제 경험한 경우인데 어제 한 12시경에 경험한 경우인데 어제 도당사에 제가 어제 방문을 하고 가는 중인데 사실은 뭐 그 포타가 하나 있는데 포타 그걸 갖다가 운행하고 가는 와중에 이제 신호를 받게 되면서 차가 뭐 고장이 나오는 바람에 그 이제 그걸 불렀습니다. 그 서비스 개인 서비스를 불렀는데 이 개인 서비스를 부르는데 이 친구 상당히 하는 사람이 상당히 이 사람이 좀 이렇게 정치적인 사람은 아닌데 나름대로 우리 공화당은 사실 몰랐고 가면서 제 차가 이제 옆에 우리 공화당 그 로고가 붙어 있으니까 옆에서 자기 혼자서 개인이나 보고 자꾸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같이 운전하고 가면 자기가 운전하고 가면서 저는 옆에 타고 이 차가 어떤 차입니까? 묻는 거예요. 예, 우리 공화당입니다. 우리 공화당 자체를 잘 몰랐어요. 그 친구는. 그래 한 가지 제가 놀란 게 그 친구 고향이 전북 정읍.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더불당이고
자기는 이제 무당파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뭘 잘못한 게 있느냐. 자꾸 그에 대해서 자꾸 자기 의심을 하고 자기 식구들한테도 자기 아버지한테도 자꾸 묻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런 친구들이 앞으로 많다. 그러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지금은 자기가 판단했을 때는 김건희의 양평 땅 문제, 그리고 이재명의 대장동 요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지금 어디 지지할 데가 없다. 이때까지 투표한 경우는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님이 그때 투표를 했는데 나머지 투표한 경우도 없고 투표하고 싶지도 않다. 이러면서 요번 대통령 선거 때 자기들 이제 네카 협회가 있는데 거기서 사실 우리 공화당은 없고 허경영을 한번 찍어보자. 허경영을 한번 찍어보자는 이야기가 떨었답니다. 그 자기들끼리. 근데 그 이유가 돈이라도 1억 받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명함도 받아놨어요. 8월 5일날 우리 대표님이 오시는데 그 친구가 묻기를 우리 공화당에 자기가 알만한 사람이 있느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대표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까딱하면서 잘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 어제 제가 차를 이제 우리 집까지 이제 개진을 하다 보니까 그분 진짜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이에요. 당부하고 이렇게 책자 있지 않습니까? 저 공약집하고 주면서 8월 15일 날 8월 5일 날 우리 대표님이 우리 당사에 오시게 되니까 그때 한번 참석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명함까지 이거 받아놨습니다. 이름을 보니까 이준기라고. 잘 알겠습니다. 예, 이준기라고 전북 이름을 공개하는 건 그렇고 잘 알겠습니다. 제주도는 제가 8월 15일 지나서 동지들 편한 시간에 안 그러면은 집회 올라오실 때 그때 같이 뵈도 되고 그래 부담 없이 할 생각입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제주도 뭐 많이 사람들 많이 없다는 거 아는데 뭐 대전은 제가 내일 일찍 내려가겠습니다. 대전에서 뵙고요. 인천도 이번 주죠. 이번 주 금요일입니까? 경남은 홀가분해졌습니다. 그죠? 충북은 언제 목요일이고요. 그래. 아무튼 서영원 위원장님 요즘 직장을 좀 다녀서 좀 힘든데 안 그래도 뭐 활동하시는 거는 많이 다 하시고 우리 처장님 와 계시지 않습니까? 대신해서 하상용 처장님이 힘으로 쓰는 일은 혼자 다 하신다.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장 시간 되면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경남 위원장님, 그래 뭐 사람이 그리 많이 왔어요. 한 100명 온 것 같더라. 야, 나 깜짝 놀랐다. 그래서 들어가 수화해가지고 병남이 한 100명 되더라고. 아주 좋아서 누각하더라고. 경남에 사람 많이 오니까 대표님이 흥분한 거 처음 봤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뭐 어쩔 줄 모르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아무튼 각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는 거, 그걸 제가 잘 알고 있고, 또 가능하면은 시도당 위원장님한테 좀 부담을 좀 덜 드리려고. 저는 뭐 확고부동합니다. 중앙당, 시도당 중심이다. 이거는 뭐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자꾸 갖춰가려고 대단히 노력하라고.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오늘도 뭐 최고위원회 때 얘기했습니다만 뭐 젊은 딸도 우리 당에 뭐 그렇게 젊은 분들이 많이 직장을 다니니까 당직을 맡고 이러지 못하지만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선배님들에 대한 애우 그런 거를 좀 많이 좀 해드리면 좋겠다. 우리 공화당이 보수정당이잖아요. 보수정당은 특히 이 도덕성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또 젊은 사람들이 예우를 갖추면은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이 그걸 좀 긍정적으로 좀 받아야 되는데, 또 그거 뭐 자꾸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가 다, 감사하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휴가철이고, 이래서, 중앙당직자분들이 또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몇 분 빠졌습니다만은, 오늘 특별한 우리 김진영 단장님은 뭐 다른 얘기 없으세요? 합창단은 잘 준비됩니까? 풍선? 예? 뭐를요? 8.15 때 아무튼 뭐 돈에 맞게 좀 하세요. 8.15 하고 나면은 당 재정이 무너질 것 같아. 아무튼 그 당이라는 것은 뭐 저희들이 조선일보 전면 광고도 못하고 있는 이유는 아무튼 그 실무진들하고 잘 의논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기영 단장님 이번에 8월 15일 날은 여러가지 대비를 좀 많이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8.15 때 여러가지 뭐 이런저런 퍼포먼스도 준비하고 합니다만은 8.15 그 자체가 가장 큰 퍼포먼스입니다. 지방에서 한번 올라와 보면요, 이번에 처음 온 사람들은 너무 놀라더라고. 이렇게 지표가 크게 웅장하게, 그것도 시골에 있는 예전 선배들 하더라고. 아, 내가 그 태극기 집회를 갔더니 말이야. 서울중앙통이라 하자. 광화문을 막 쫙 가다 명동에 지나가고 막 종각 지나가가 종로통을 내가 언제 걸어가 보겠노. 8월 15일 오시면 다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주변 사람들한테, 오늘 이 방송 보는 분들 계시죠? 한 사람이 10명은 꼭 같이 가자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다른 말씀 없으시면은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요?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그래. 오늘 회의는 비공개 없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